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특수부대 유령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비밀문건이 공개되면서 이야기로만 떠돌았던 특수부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령부대 고스트 아름이었죠. 특수부대는 정규군이 소화하기 힘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한국에는 해병대 수색대나 특수수색대대, 그리고 저번에 한번 다루었던 707 특임대 등이 있죠. 특수부대라고 하면 보통 정규군과 달리 강인한 체력과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뛰어난 실력 등 전투에 적합한 부대를 떠올립니다. 유령부대, 이름만 들어서는 귀신같이 적진에 파고 들어가 암살이나 납치를 하고 적들이 쓸어버릴 것 같지만 유령부대는 전혀 다른 느낌의 특수부대죠. 유령부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적을 속이는 것이죠. 유령부대의 부대원이었던 프레디 폭스는 자신의 부대를 최전선을 오르내리는 여행 로드쇼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유령부대는 전장에서 20개 이상의 임무를 수행했죠. 그럼 유령부대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독일군은 수많은 전장에서 미국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상황을 타개할 만한, 그리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 고민에 빠지죠. 미국의 눈에는 베르트람 작전이 들어옵니다. 베르트람 작전은 영국의 클라크 준장이 생각해낸 작전으로 한마디로 기만 작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부대와 탱크, 물자를 만드는 것이죠. 베르트람 작전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가짜로 만든 탱크와 트럭들은 포착되기 쉬운 장소에 공개적으로 주차해 놓았고 가짜 물자도 갖다 놓았죠. 독일의 기갑부대장은 상부에 상대방은 최소 하나의 기갑사단을 가지고 있으며 남쪽에서 공격해올 예정이라고 보고합니다. 미끼를 문 것이죠. 독일은 끝까지 부대의 존재를 믿었고 공격 경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감시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도 들였죠. 베르트람 작전 덕분에 실제로 기동하는 부대는 시간도 벌고 가짜 부대의 존재 덕분에 존재를 숨길 수 있게 되어 안전해졌습니다. 미국은 그래 이거다 싶었습니다. 바로 상대를 속이는 것이 목적인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고스트 아름이 유령부대는 미군 기획자 랄프 잉거솔과 빌리 해리스가 창설하게 됩니다. 부대가 만들어졌으니 부대원들을 모아야겠죠. 유령부대는 애초에 가짜 탱크를 비롯한 가짜들로 위장을 하기 때문에 전투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의 눈에 진짜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유령부대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미술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나 광고대 행사의 직원, 건축가, 할리우드 배우 등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중에는 음향 효과를 위해 음향 전문가도 불렀죠. 징병당하는 사람들도 부대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도 무엇을 하는 부대인지 모르게 한 상태로 말이죠. 말 그대로 비밀이었습니다. 병사들뿐만 아니라 관계가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유령부대의 존재를 알 수 없게 해놓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작전이 기만작전, 즉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정보가 새어나가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군인이자 유령부대 부대원이었던 조 스펜스의 이야기죠. 1994년 당시 입대한 조 스펜스는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모른 채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4명의 병사가 25톤이 넘는 전차를 들고 나르고 있던 것입니다. 병사도 갑자기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고 전투기와 각종 화기들, 그리고 활주로까지 생겼죠. 조 스펜스가 도착한 부대는 유령부대였습니다. 유령부대는 총과 칼, 그리고 포들을 비롯한 무기들을 내려놓고 북과 물감을 들었죠. 유령부대 인원수는 1100명에 불과했지만 가짜 탱크와 포, 항공기와 막사 등으로 꾸며놓아 엄청난 크기의 부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2개 사단 3만 명의 병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유령부대에 속아 많은 수의 군인을 배치했죠. 유령부대는 크게 4가지의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전술과 음향효과를 통해 상대를 속이는 전술, 도청하는 상대를 속이는 전술, 그리고 연극이죠. 시각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전술은 앞에서 말했듯이 가짜 탱크와 트럭, 항공기를 만드는 전술입니다. 탱크와 항공기는 풍선으로 만들었고 상대방의 정찰기가 볼 수 있도록 위장을 해놓았죠. 거기다 빨랫감들과 담배 등을 이용해 실제로 사람이 생활하는 것처럼 야영지를 꾸몄습니다. 심지어는 탱크가 지나간 자국과 항공기가 지나간 자국, 풀이 누워있는 방향과 모래 먼지까지 설계했죠. 적재적소의 인형들도 배치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고요. 보통 시각적인 속임수를 꾸미는 작업에서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미술학교 출신 예술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예술가들 중 몇 명은 전후 미국 예술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도 있죠.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비블레스나 화가 및 조각가였던 에스워스 켈리도 유령부대에서 시각적인 속임수를 담당했던 병사였습니다. 음향효과를 사용하는 전술을 담당하는 팀은 노키아 당시 벨랩스 엔지니어 팀과 함께 전장에서 나는 소음들을 녹음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맞게 적재적소의 음향효과를 방송했죠. 앰프와 스피커를 통해 탱크가 전진하는 소리, 항공기가 이륙하는 소리 등을 내보냈습니다. 도청하는 상대를 속이는 전술을 담당한 유령 부대원은 실제 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들까지 연기했습니다. 도청하는 상대는 배우들의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죠. 연극을 담당한 부대원들은 부대뿐만 아니라 출장도 다녔습니다. 갓 입대한 병사도 중령 혹은 심지어 사단장을 연기하기도 했죠. 재밌는 것은 아군마저 속였다는 겁니다. 아군들도 유령부대 부대원이 정말 사단장인 줄
알았죠. 이들은 일부러 내부에 파고든 스파이에게 접근해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독일군과 만나 거짓 정보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령부대를 만들 때만 해도 이게 먹힐까 하는 긴가민가한 사람도 많았지만 결과는 대박이었죠. 유령부대는 실제 작전에 투입되어 거짓 정보로 우위를 점하는 것 말고도 사망자를 엄청나게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944년 8월 브레스트 포위 작전에서 유령부대는 가짜 탱크들로 독일군을 포위했죠. 독일군은 방어를 선택했고 미국과 연합군은 브레스트 함락에 성공했습니다. 1945년에는 라인강 도하 작전에도 투입되었죠. 독일은 전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라인강을 두고 최후의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5년 1월 말 미군과 영국군, 캐나다군과 프랑스군은 상실한 지역을 모두 탈환하고 승리를 위해 진격하고 있었죠. 이들을 막는 것은 단 하나, 라인강이었습니다. 강을 건너 진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물론 승기를 거의 잡기도 했고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도하작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유령부대가 등장하죠. 유령부대는 600대가 넘는 풍선 탱크와 포, 군사를 위장한 인형들을 배치했습니다. 거짓무전은 물론 보트를 만드는 소리도 틀었죠. 엄청난 숫자의 무기와 병력이었기 때문에 독일은 작전을 준비하는 부대구나 라고 생각하죠. 독일은 적의 위치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도하작전을 대비해 독일은 예상 위치에서 준비를 했는데 정작 미군은 전혀 다른 곳에서 강을 건너 진격했죠. 결과는 최소한의 피해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게 해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령부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유령부대는 극비 부대였습니다. 어쩌다 목격한 이들이 말하고 다녔기에 소문같은 느낌이었죠. 전쟁이 끝났으니 공개해도 될 법한데 유령부대는 여전히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유령부대가 등장하는 기록은 모두 비밀문서가 되었죠. 유령부대가 만든 가짜 탱크와 물자들은 다른 부대의 연습과 교육을 위해 넘어갔습니다. 부대의 병사들은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실제로 90년대 중반이 되어 유령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되기 전까지 부대원 그 누구도 유령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이 끝났음에도 유령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유는 소련과의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었고 미국은 전쟁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과의 전쟁을 대비해 효과가 좋았던 유령부대를 비밀에 쌓아두었던 것이죠. 독일을 떨게 했던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밀문서가 공개되고 난 뒤 더 고스트 아름이라는 다큐 영화로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2022년 1월 2차 세계대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유령부대 부대원들은 민간인 최고영예인 의회 금메달을 받게 되었죠. 부대의 생존자인 98세 버니 블루에스티는 살면서 이런 일이 올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 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료가 이젠 옆에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령부대가 구사한 전술은 현대의 군사기술과 합쳐져 현대 전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아군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북과 물감을 들고 싸운 이들, 유령부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